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하태민 주식 분석, 오늘은요 256번째 시간이라. 저 걱정, 요즘 주주님들 걱정 많으시죠. 덕산 테코피아 1분기 실적 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건데, 제가 쏙 시원히 해석해 드리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 카페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고, 자, 모든 것 제가 쓰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께서는 함께 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하시는 분은 다시 보기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덕산테코피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12% 증가했는데 어이구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떡해요 이러시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 회사는요 파인케미컬이라 해서, 여기가 OLED입니다. OLED 사업부가 한 60%, 6대4, 반도체 4 이 정도 되는데, 이번 1분기 보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헥사클로리드, 질란, 반도체 브리크스 이쪽이 급성장하면서, 대신에 OLED 소재는 가격도 좀 하락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이것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경험 부족한 애널리스트들이 뭐 투자 의견을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이 회사가 왜 분기 실적이 별로 의미가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요 덕산테코피아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전해액이란 거는요, 이 리퀴드라는 거는요, 전해질, 솔트입니다. 솔트 플러스 그 다음에 에폭시, 에폭시, 뭐 용매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첨가제는 기본적으로 음극재, 피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해 2차 전지라는 것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충전 아닙니까? 충전. 그러니까 이 전하를 품으니까, 전자를 품으니까 이게 좀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또 품었다고 부풀어 오는 그 스웰링 현상인데요. 그게 심해지면 폭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누액이 생기고 폭발하고 하는데요. 스웰링 현상 억제하고 한데 여러 가지, 뭐든 여러 가지 기능. 근데 이 첨가제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SK 이노베이션과 처음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냥 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첨가제라는 거는요, 셰프의 레시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첨가제 기술, 삼성의 SDI 첨가 기술, 이게 극비입니다. 극비.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해와서 그동안 파일럿도 하고 하다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500억이나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건 다 SK이노베이션을 갈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연말에 완공되면 시운전하고 하면 내년 2022년 3, 4월에는 이제 본격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봐야 알겠지만 다들 증권계산 내년 한 7, 800억 매출이 예상된다. 결국 주가는 뭡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현재하는 게 주가거든요. 이미 이렇게 고성장이 7, 800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이 회사 매출액이 작년에 1100억인데 소재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요,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나오겠죠.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 있겠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요. 자회사 종속의 덕산 일렉테라가 새로 설립을 한 모양입니다. 덕산 일렉테라를 지금 여기서 50.5%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덕산 일렉테라가 연결 대상이 되는 거죠.
덕산 일렉테라의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는 반은 다 덕산 테코피아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전해액이군요. 좀 전에 리퀴드입니다. 그래서 전해액 결국 시너지 이것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으로 가겠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대규모 정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부족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해액까지 한다면 전해액에다가 전해액 첨가제까지 이제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요. 사실 나노 신소재도 CNT 도전제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매출이 몇십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8천억, 7천억 대에서 8천억 하죠. 8천억.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하죠. 이것도 실제로는 음극 활물질, 음극재, 첨가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이죠. 그 매출이 몇십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미래 성장성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씩 하는데, 지금 덕산 테코피아처럼 이렇게 확실한 SK이노베이션이란 수요처가 있고 함께 개발해 왔고, 거기다 전해액까지 하는데 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3,900억 밖에 안 해요. 싸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첨가제, 2차전지 소재 쪽에는요, E&D 제일 싼 게 E&D입니다. E&D도 아직 그 촉매 매출이 발생을 안 해서 소입경 전구체 매출이 발생을 안 해서, 그래도 6월 말에 공장이 건설된다 하니까 기대감은 이제 서세한데, 이 또 시가총액 이제 3천억에 육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캠트로스가 있죠. 캠트로스 그 시가총액 한 2천억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바인더, 아직 매출이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매출이 없어도 한 2, 3천억은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미 뭐 수백억대 확실한 매출이,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중에 몇백억대 매출하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3,900억이다. 근데 기존의 사업, 반도체, 프리커스도 대단하고, 원리 소재도 탄탄하고,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3,900원 싸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헥사클로로 디실라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어요. 이 낸드 플래시 생산할 때 들어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고단화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신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헥사클로르 디실라 매출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프리커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밀가루로 찐빵을 만들면 밀가루가 프리커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전 단계의 소재가 프리커스인데요, 이거 반도체에 들어가려면 아주 힘듭니다. 적어도 2, 3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야 채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년에 한 2개씩, 2~3개씩 이렇게 삼성전자의 프리커스가 채택된다면요, 이 덕산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장인 정신이 대단한 회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바이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프리커스는 진입이 힘들어서 한번 진입하면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P3 공장도 이제 서서히 가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뭐 SK하이닉스 M15 청주 공장, M16 이천 공장도 본격 가동되니까 앞으로 1분기 보면 반도체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았잖아요. 가동이 본격화되니까 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분, 지금 OLED 소재 부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으로 좀 많이 가는데요. 중국이 지금 봉쇄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OLED 사업부 하나가 주춤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가는 길에 지장이 전혀 있지 않다. 그래서 1분기, 근데 OLED 소재도 앞으로 뭡니까? OLED가 지금은 스마트폰만 쓰이지만 점점 이제는 노트북, 그 다음에 TV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 큰 도도한 흐름을 봐야지, 그 도도한 흐름을 못 보고 지금 당장 1분기가 어떻네 저떻네 하고 호들갑 뜨는 것 자체가
참 하수도에 짓입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게 주식을 싸게 던져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선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성장성을 가면 시간이 갈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바쁩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장사한다고 바빠서 주식 잘 못 봅니다. 이런 분한테는 네, 이런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한 27,000원 내외 정도는 우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IT 소재 중에 시가총액 한 1조에 도전할 만한 중장기적으로 1조에 도전할 만한 회사 뭡니까? 저는 덕산테크피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고 내년에 이제 올 한 4분기 되면 덜썩덜썩 할 거예요. 오, 이제부터는 전액 첨가제가 곧 매출이 가져야 된다네 하면서 덜썩덜썩 할 건데, 그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니냐. 그래 최근에 기관들이 좀 팔았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요, 뭐 기관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하수들도 많아요. 공부 안 하는 분들. 1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OLED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큰 흐름을 못 보고, 그래서 이런 거 저 같으면 심할수 받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 나올 물량이 다 나왔다 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 같으면 물타기 하실 타이밍이고요. 아니면 뭐 좀 좋은 종목 없습니까? 좀 예금처럼 예금보다 좋은 종목, 안정되고 좋은 종목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덕산테크피아가 지금 딱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내년까지 보고, 내년에 내가 나는 한 시가총액 1조까지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제가 펀드 매니저면 보유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은 지금 사가지고 시가총액 한 5천억, 27,0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로 갖고 대응해도 좋겠다. 네,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아니까 전략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한없이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주가 떨어지면요, 기암하죠. 그 외에도 제 카페에는 여러분 리포트가 있으니까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활용하시면 도움되시겠고요. 좋아요, 도움되는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